누구나 쉽게 경쟁이 없는 물건을 입찰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노트 플렉스입니다. 오늘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조금만 찾아보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 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가족끼리 임대차 계약이 성립할까요? 부양의 의무가 있는 관계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을 하지 않아요. 부부끼리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도 부모가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 외에 형제나 친인척이나 부모님, 그리고 성년 자녀,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 진짜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임대차가 인정이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부와 미성년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도 없고요. 그럼 현재는 이혼을 했지만 전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언제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남남이 되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을 하고 대항력도 인정이 됩니다. 그럼 현재는 이혼을 했지만 전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했다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남이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은 발생이 됩니다.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서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이런 물건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조금만 찾아보면 대항력이 없다는 걸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항력이 있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대항력이 없는 이런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쉽게 경쟁이 없는 물건을 입찰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보면 2023 타경 3504번인데, 지금 말소기준 걸린 근저당보다 임차인의 전입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이 임차인이 지금 확정일자도 미상이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성 임차인일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런 물건을 그렇게 쉽게 입찰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경쟁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건은 입지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입찰까지 고려를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기부를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2023년 4월 달에 가처분이 있는데 재산분할 청구 채권이에요. 지금 채권자 이름이랑 임차 이름이랑 같은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2023 지단 10030 해서 지단이나 지합이나, 우리는 이런 지단, 지합은 이혼 소송 중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하시다 보면 이런 사건, 지단이랑 지합을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저당 설정됐을 당시, 그 당시의 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는 둘이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부부였겠다는 걸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끼리는 서로 부양의 의무 때문에 임대차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보다 근저당이 설정됐을 당시에는 둘의 관계는 부부였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처분 신청일이 2023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전에 미리 이혼을 했는데 뒤늦게 남편의 재산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가처분을 신청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그 인정되는 기간이 2년이에요. 2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근저당 설정되고 가처분이 3년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무조건 부부 관계였다고 추측이 됩니다. 다른 사건도 한번 찾아볼게요. 2023 타경 80311번 사건인데, 이 물건도 역시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은 빨라요. 확정일자도 미상이고 배당 요구도 없어요. 이 경우에도 진짜 임차인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 물건보다 이 물건은 경쟁자가 훨씬 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근저당이 없어요. 지금 등기부 현황을 보면 근저당이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은 더욱더 경쟁자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밑에 한번 보면 채무자 겸 소유자인 김 같은 날짜에 동일일자에 전입을 했거든요. 지금 임차인으로 돼 있는 사람과 소유자와 같은 날짜에 동일 장소로 전입을 했어요. 이 경우는 가장 많은 경우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등기부 등본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유수인데 위에 가압류도 있죠. 유수이 가압류를 신청했을 때 주소지는 지금 현재 경매 주소지예요. 경매 주소지고 옆에 2022 지읒 755 이렇게 돼 있죠. 지읒한 지읒 이혼 소송 사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누구다? 소유자 김의 와이프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차인으로 있는 김는 누군지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김은 김이랑 유승은 부부고, 그리고 김은 김의 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경우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은 성립은 안 하지만 성인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은 성립을 하거든요. 지금 소유자의 나이를 한번 보면 57년생이기 때문에 자녀는 성인 자녀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짜로 임대차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가 성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한번 직접 임장을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거래가를 한번 보면 지금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전세나 월세, 실거래는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가서 지금 임차인과 소유자의 관계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계약이 있는지 한번 직접 물어보셔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건도 한번 보면 2023 타경 59406번이고 이 물건도 앞선 물건들이랑 똑같아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르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보면 밑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2020 지단 30214번. 근데 이것도 역시 지단이죠. 그래서 지금 최 누군지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소유자와 지금 현재는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부부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근저당 당시에는 서로 부부였다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하고 나서 뒤늦게 재산이 있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 가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지만 그 기간은 이혼하고 나서부터 2년까지예요. 2년까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압류보다 근저당이 4년이 빠르기 때문에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둘은 부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건 하나만 더 볼게요. 2023 타경 4278번이고 이것도 역시 아까랑 똑같아요. 전입 일자만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전입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가압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단이죠. 근저당 설정 당시에 둘의 관계 그것만 우리는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저당도 2018년도의 근저당이에요. 2018년도부터 뒤에 가압류 지단이 있는 사이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경우에도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둘은 부부였다는 걸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사건을 한번 찾아봤는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은 빠르지만 우리는 등기부만 조금만 확인을 해보시면 계약력이 없는 임차인인 것을 충분히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출받는 거에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입찰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게 입찰을 하실 수 있고 경쟁이 분명히 일반 물건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한번 이런 물건들 지금같이 경쟁이 심한 경매 시장에서 이렇게 조금 경쟁이 없는 물건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조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